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 PPT가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PPT만 한번 끝까지 넘겨보고요. 네,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세대 UIC 집중 세미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ISE, Integral Science Engineering 디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이 UIC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했었고 뭐 아직도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막연히 잘 모르면서 안 간다라거나 아니면 또 뭐 그냥 막연히 연대니까 간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여기 뒤에 있군요. 그 제 양력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2014년부터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바탕으로 해서 일단 입시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입시적인 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진학과 관련해서 여기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그다음에 왜 가야 하는지 혹은 또 왜 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지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 3,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들은 DM이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학과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 일단 그 모집 요강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 여기입니다. 융합과학공학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국내고라고 하시면 요 51명 학생부 종합전형에 국내고끼리 경쟁하는 요 전형으로 지원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별로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20명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계신 이거 해외고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로 물어보신다면 해외고 친구들과 국내고 친구들이 경쟁할 일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정시에도 뽑습니까? 정시 뽑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수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정시하면 뭐 일단 수능 점수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그때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형 요강상으로 봤을 때 특징과 이제 약간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일단 50명이라는 그 모집 단위의 크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전형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어떤 과가 아무리 이제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20명이 넘는 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50명씩 뽑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이변의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즉, 될 것 같은 친구는 되고요. 떨어질 것 같은 친구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입시에서. 왜냐하면, 어, 뭐 예측가는 될 줄 알고 썼는데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봤을 때 이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기자 전형하고 다릅니다. 특기자 전형하고 다르고 여기는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걸리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긴 봤을 때 어쨌든 현역 기준 봤을 때는 20 그러니까 영과고 애들이 못 들어온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뒤에 보시겠지만 여기가 일반고 합격 비율이 여기 있는 모든 단위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위입니다. 절반이 넘어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형사고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거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용어들이 되게 혼용해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가면 일단 UI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과 대학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란 단과 대학이 있습니다. 뭐 문과대학, 연대에 있는 뭐 상경대학,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 단과 대학이 공과 대학 이런 것 같이 이제 거기에 학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학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오늘 저희 지금 요거 융합과학과학 말씀드린 거죠. 제가 지난달에 파스 말씀드렸고요. 그 전달에 UD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디비전이 있는데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의 세 큰 단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융합과학공학부를 보시다시피 나노과학 전공, 에너지 융합 전공, 바이오 융합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여기는 뭐예요? 이공계죠. 예,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융합 공공 자체는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말하는 물화생지 중에 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과목이에요. 생명이 되는 이 핵심이 되는 과목이고요. 에너지 환경 융합 전공은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에너지니까 당연히 물리하고 화학 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환경도 들어가겠다 사실 뭐 지구과학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나노과학 전공에서 아무래도 화학 중심, 혹시 또 물화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융합과학공학부는 이제 뭐 자연대학, 공과대학이 합쳐져 있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 하스와 좀 달라지는 게 하스는 이제 여기 이런 정보 인터랙션 같은 거나 창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제가 10% 정도 간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문과지만. 하지만 융합과학공학부는 저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는 네 문과 친구가 지원해서 합격하는 예는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다 이과만 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융합과학공학부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면 이 LSBT랑은 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생명과학공학이라고 또 이과 친구들 쓰는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언더우드 학부죠. 그리고 요거는 인원도 보시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거 요거랑 언더우드 학부에 있는 생명과학공학 LSBT 10명과 융합과학공학부에 있는 51명짜리 요거는 다 전혀 다른 것이다. 여기는요, 일단 전형도 스키자 정립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합격까지 했던 대다수의 친구들은, 민사고 유학반, 외대부고 국제반, 아니면 청신국제고, 아니면 최소한 말이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사고급 자사고들, 뭐, 이런 포스코고라든지, 제철고라든지, 현대총고라든지, 이런 친구들만 저는 봤습니다. 그 외의 유형 학교에서 저는 여기 붙는 친구들은, 물론 연과고도 있죠. 연과고도 있겠지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긴 되게 좀, 인원도 작고 만나기 좀 희귀한 케이스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늘 말씀드린 건 여기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는 다른 겁니다. 물론 둘 다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한두 두 개를 써서. 오늘 다시 각자 좀 질문들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부에 있는 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생활부에 없는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60%, 그다음 2단계 면접 40% 되어 있고요. 여기 제시문이 영어로 추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작년 기준 봤을 때는 총 3단락입니다. 패러그래프가 3개고 이 중에서 하나가 영어 제시문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답변은 한국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서 못 보는 면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오늘 뭐 면접에 입주되는 건 아닌데 말씀드리면 이 ISE 같은 경우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에서 뭐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하스 애들이랑 ASD 애들이랑 ISE 같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 이과 친구들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문과적인 문제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뭐 수식이 없고 텍스트만 가득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IS끼리 같은 이제 이과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딱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낯설죠, 처음에는. 자, 다음. 그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건 달라지는 게 이제 하스나 뭐 그쪽에서는 외고국제고랑 특목고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수능 공부를 하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최저를 맞춰서 들어오는데, 이 ISE 쪽에서는 여기 특목고랑 연가고가 있잖아요. 근데 연가고가, 물론 여기 말고 이제 뭐 갈 데가 많기도 하지만, 이스트 계열 가도 되고, 서울대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진입장벽 역할을 이 수능 최저가 해줍니다. 세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2하보 이내고, 근데 영어가 2등급이네. 좀 약화된 거죠. 2등급이네. 플러스 수학, 과학을 포함한 걸로 2하보 이내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연가고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약간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최저 기준 완화형, 이건 작년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 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실제로 보면 이 수능 최저 충족률은 뭐이 정도, 88, 89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유의미한, 영어가 이제 더군다나 2가 된 이상에는 충족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고 해외고를 전혀 다르게 뽑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오늘 뭐 대부분 국내고시겠죠. 국내고에서 졸업자 예정자원 보고 재수로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온다. 여기 융합과학공학부 있죠. 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다르냐 UD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니 하스랑 UD는 많이 헷갈리시는 데 ISE랑 LSMT 헷갈리시는 경우 좀 적긴 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융합과학공학부는 이쪽에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요 언더우드 생명과학공학부는 특기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우수한 물론 걔네들이 결국 최초 합격자에 거의 다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이제 활용한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 ISE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 최저가 적용되고 적용 안 돼. 아 면접 다르긴 해요. 어쨌든 여기는 영어 없어. 오늘 말씀드린 이쪽의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ISE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입학처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여기 국내고 애들이 가는 요 이제 국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언더우드 생명과학공학은 특기자 전형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특기자 전형은 뭐냐면 이제 생활기록부 외에 외부 활동도 입학에 반영이 된다. 그 서류 선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생활기록부 외에는 국내고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기록부로 이제 결정이 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활동과 진로 위주로 써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예, 잘 뽑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 어떤 고등학교의 카테고리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합, 그러니까 이 전형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합을 볼 수밖에 없는 전형인데요. 왜냐하면 1차 합격자들이 꽤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하스 같은 경우에 지난 2년 동안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또 정시월도 많이 됐었죠. 자, 융합과학공학부는 어떠냐? 25년도 보시면 1차에서 몇 명이 들었어요? 22명. 여기가 아까 50명 정도 됐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추합에서 10명, 세 번째 추합에서는 6명, 네 번째 추합이 3명. 그러면 합치면 9명, 19명, 대략 한 41명 정도. 여기가 50명짜리 자리니까 봤을 때는 거의 한 80, 180%까지 도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이쪽이 상대적으로 뭐 추합이 안 돈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하스가 이제 워낙 많이 도는 것이고 이제 우수한 친구들이 좀 덜 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세대학교 ISE를 버리고 어딘가로 간다는 건 연세대학 최소한 연세대학교 일반학과에 붙었거나 뭐 메디칼에 붙었거나 서울대에 붙었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IS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파스만큼 보험으로 쓰진 않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4배수까지로 올해 늘어나거든요. 1차 선발이. 그럼 그 4배수 중에서 2분의 1 안에만 들어가면 결국 합격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25년에만 그런 것이냐? 이제 추합 추이를 조금 이제 연도별로 볼게요. 여기는 41명이 돌았었고 24년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걸로 가보면 여기는 1차 추합이 이때는 좀 예외였죠. 24년은 이제 영어 1등을 워낙 못 맞췄었기 때문에 그때 뭐 다 정시원이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표를 쌓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시면 하수도 안 돌았잖아요. 이건 이제 영어 1등급을 못 맞추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요해는 불수능이어서. 그러면 23년 걸로 한번 가보면 3년도에는 융합과학공학부는 6명, 5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핫수보다는 훨씬 적게 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간다고 하면 최초합으로 붙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제 그 학생들이 약간 보험으로도 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 교과 전형과 활동 우수는 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활동 우수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붙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로. 이제 특목이나 전사고 입장에서는 내신이 타이트해서 그런데 화로는 뭔가 쓰기가 부담스럽고 떨어질 것 같고
일반고 입장에서는 생기부를 그럼 내가 전사고일이나 뭐 광자고일에 붙여서 될까 싶어서 좀 어렵고 좀 애매한데 그랬을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일단 보험으로 좀 써보고 안전망으로 안 되면 여기 가시면 그다음에 여기를 약간 상향으로 두 개 카드 조합을 많이 갖고 오죠. 왜냐하면 뭐 논술은 좀 다른 얘기고 기교는 아무나 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특기 전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약간 뭐 하루와 이걸 쓰거나 아니면 아예 추천형과 국제형을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복수 지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조합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만나는 가장 많은 조합은 사실은 2번과 같은 조합인데요. 이런 근데 이제 ISE는 사실은 특기자 전형까지 쓰진 않고요. 왜냐면 LSBT거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보통 이게 쓴다고 하면 요거와 요거 두 개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4배수까지로 이제 그 1단계 합쳐서 늘어나.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어쨌든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지금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하고 점수를 이월시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원율, 요거는 이제 뭐 해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조금씩 더 늘어나는 비중,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험으로 쓰는 경향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통과를 하고 면접을 중간 이상으로 봐놓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면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8분 준비, 5분 녹화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영어에 출시될 수 있다고 했는데 3단락 중에 1단락 정도만 영어로 나온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면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오해죠. 송도 4년. 그래서 이제 이 학과가 마치 송도 기숙사에 4년 동안 유배를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전공 수업만 열린다. 이 얘기는 전공 수업만 송도에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학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그 채팅창 통해서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ISED에 이제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사실 작년 정도에 함께 설명을 했던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UIC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단과 대학이 있고 언더우드 디비전, 하스 디비전, ISE 디비전. 오늘 이제 저희는 요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노과학공학,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공학, 그 다음에 바이오 컨버전스, 바이오 융합 이런 학문들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의 국내고 전형으로 선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뭘 배우냐 했을 때 이제 먼저 여기 나오는 거죠. 어쨌든 자연과학하고 저그 공학이 융합되어 있는 곳인데 일단 세부 전공이 NSE라 그래서 나노과학공학,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공학, 바이오 컨버전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뭐 사진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NSD 나노 쪽에서는 이제 그래핀과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요새는 뭐 일상화 됐는데 어쨌든 부러진 디스플레이 문제 아니면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들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 공학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바다의 어떤 그런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고 또그 산소 기후와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고 뭐 물 부족 이런 것들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융합 쪽에서는 뭐 약학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바이오테크 관련된 것들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ISE라는 단과 대학으로 들어가서 2학년이 되면서 이제 그 이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성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별로 뭐 몇 명씩 잘려져 있어서 성적 순위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한 다음에도 한 번쯤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씩 차이 있을게요. 135학점, 5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커먼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하스나 유진 학생이랑 다 똑같이 듣는 겁니다. 약간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필수 교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양 필수. 그다음에 전공 학점. 그러니까 메이저가 57이니까 보통 한 과목이 3학점씩 나오니까 19개 정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선택이 35개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공통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사실은 하스나 유리 때도 여러 번 강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양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약간 기본적인 학점으로 이제 하스나 UDAD랑 똑같이 듣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ISE 층이 들어야 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대와 벡터 뭐 그런 얘기들 미적분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불화생경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공입니다. 전공에서는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전공 수업 자체가 두 단계 정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사이언스 쪽에서 가는 거랑 에너지 환경 쪽에서 가는 거랑 바이오 컨버리스 바이오 융합 쪽에서 가는 거랑 조금 차이는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을 쭉 들으면서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공학점 이제 19개 정도 들어야지 전공이 학점 이수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트랙을 기본 따라가면서 전공학점을 튀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기본 전공하고 약간 이제 전공 필수로 요구되는 것들이 각각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배우는지 그래서 그런 걸 전부터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은 어떠하냐 물었을 때 요 얘기가 제일 많이 이제 아까 잠깐 나왔었죠. 왜 송도 생활, 송도 4년이냐, 그러니까 송도 기숙사에 4년 동안 유배되어 있는 곳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전공 수업은 송도에서 열려요. 이 학과 전공 수업은 그러니까 어 그리고 나머지 수업들은 신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생활하냐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1학년은 다 알쓰니까 당연히 송도에 있죠. 근데 2학년부터는 어, 뭐 월수, 화목 이런 특히 이제 요새 시간표들이 많이 폐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월수는 송도 캠퍼스로 가고 화목은 신촌 캠퍼스로 가고 이렇게 이제 남은 3년을 다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해 본 바로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이제 한 학기나 혹은 두 학기 정도의 전공학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몰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송도로 가는 거죠. 월화수목금 내내. 그래서 이제 전공 학점을 다 이수를 하고 그럼 이제 남은 학점들은 신촌 쪽에서 이수를 하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 3학년 때 한두 학기 정도 그렇게 몰아서 전공을 듣고요. 왜냐면 4학년부터는 아무래도 취업이나 이제 인턴십 관련해서는 신촌 쪽에 있는 게 좀 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치 송도에서만 4년 내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제 어디 그 지방 캠퍼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 그것 때문에 조금 여기가 같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쨌든 이런 진실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어는 어떠냐?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ISE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영어가 덜 필요해야 된다. 네, 이제 UD나 하스에 비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식을 관련된 거고 내용 자체가 이제 교재도 뭐 사실상 굳이 이제 언어적으로 해설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한 편이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4년 내내 영어 쓰니까 늘기는 늘겠죠. 그리고 국내고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족보라든가 노트 필기 같은 건 다 어쨌든 공유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뭐 하스나 유닛 때는 말씀드렸지만 역시 ISE에서도 영어 때문에 이 과정을 못 따라가서 뭔가 낙오하거나 그만두거나 한 친구들은 아직까지 저는 네, 전에 들은 적도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복수 전공이나 전과는 이제 복수 전공은 자격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공대 일반학과 뭐 전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은 있죠. 그래서 이제 그해 경쟁에 따라서 학점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이건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고요. 뭐 전과도 비슷하죠. 전과도 어쨌든 그 학과 전체적으로 10% 티오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건 어쨌든 이제 그 본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1, 2학년 때
이제 학점을 잘 따놓고 이제 전과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뭐 특별히 여기가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이건 있다고 해요. 이 UIC 친구들은 다른 학과에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제 UIC 밖에 있는 단과대학에서 UIC 복수 전공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역방향은 막혀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숙사 모습. 뭐 기숙사는 뭐 ISA 기숙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축제나 카페 같은 생활들 사진을 조금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무래도 외국인 패컬티의 비율은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일반 학과 교수님 한국인 교수님이어서 영어로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그 교양 필수 시간에는 이제 UD나 하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디스커션이나 뭐 프레젠테이션은 대부분 해외 출신 친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친구들이 열심히 노트필기해서 이제 학점 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수업이 구성된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본 취지에 맞느냐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진도를 따라가고 학점을 따고 졸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왜 어떤 면이 이제 조금 매력이 있고 어떤 면이 좀 별로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공학사를 받는다. 예, 어쨌든 공학사가 나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UIC만의 혜택이 있죠. 그래서 교환학생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 전체가 갈 수 있는 교환학생도 가지만 그건 UIC만이 가능한 교환학생을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자체 단과대만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커리어 투어라든가 사이언스 페어 같은 것이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이제 다양성이죠. 이 다양성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들이 나와 있고 외국인 교수 교원별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해서 리크루팅을 할 때 있어서는 얘네는 특히 이제 이공계 쪽에서 영어를 잘하는 인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반대로 나오는 적들은 어쨌든 전임 교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통 다른 과 교수들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케어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온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과들이 사실은 국제 대학에 있지만 뭐 사실 국제랑 별로 관련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컨버전스 형태로 약간 결합된 형태로 콜라보레이션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팬시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이것저것 다 배울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어떤 좀 깊이 있게 들어간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것 해결책으로는 복수 전공을 하거나 대학원 진학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어쨌든 비싼 학비. 그래서 이제 문과가 300 중반, 공대가 400 중반인데 이 ISE나 UD나 하스 쪽은 600 중반,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5배, 2배 이상 학비 차이는 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뭐 UIC만의 교환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커리어 투어도 있고 또 그 복수 전공할 때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해놓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다라고 약간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최소한 뭐 한 학기 이틀이던 아니면 뭐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건 다른 학과 친구들에 비해서는 송도 쪽 생활을 더 오래 해야 된다 했으니 이게 조금 더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줬습니다. 자,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학원 진학을 꽤 많이 하고요. 특히 해외 대학원 진학이 UD나 하스 계열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취직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 이공계랑 뭐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 어쨌든 영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애들은 최소한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여기 나온 뭐 파이자나 셀치면 이런 게 어쨌든 그런 약간 그 외국계 기업 냄새가 나는 그런 쪽에서 좀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일단 ISE가 어떤 곳이고 그다음 어떤 쪽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입시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은 채팅창으로 주시거나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시면 네, DM으로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광고가 있어서 우선 제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는 데 아마 5월 첫 주가 될 것 같은데
5월 첫 주에 일단 요러한 또 공휴일은 생기고 특강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잡아서 현상 분석 주제 탐구하고 이론 검증 주제 탐구 약간 두 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채워가는 콘텐츠 특강을 하려고 하고요. 장소와 이제 일시는 이제 5월 4일, 5일, 6일 이렇게 4일은 강동, 5일은 일산, 6일은 대치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확인해서 뭐 저한테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으로 등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 연말 연초에 진행됐던 거와 좀 다른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3월, 4월에 한번 1학년들 입장에서는 수행평가의 맛을 봤을 텐데 그걸 뭐 나름대로 난 재밌는데 좋은데 하면 이제 그냥 하면 되고 이게 뭐지라고 근데 아직도 약간 어안이 벙벙한 친구들은 꼭 와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학년 중에서도 어쨌든 다시는 예전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친구들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고2, 고3이실 것 같은데 고2, 고3들 입장에서는 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단 컨설팅, 뭐 요건 보통 학기 말로 좀 미루시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내 페이스대로라면 예를 들어 연대 ISE 갈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좀 설계해 보시고요. 그다음 진단해 보시고요. 그다음 설계 컨설팅은 지금 뭐 한 달 반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진짜는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 사이까지잖아요. 그죠? 그 몰아치는 수행평가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어쨌든 집체 강의보다는 좀 1대1로 세부적이고 디테일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 설계 컨설팅 진행하니까요. 그건 이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주요 주제 탐구의 보고서의 아이템과 기본 소스를 같이 좀 찾아야 되는 컨설팅이니까 이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고사 직후 일주일 정도가 가장 적깁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설명회는 내일도 제가 일단 그 오후에는 일단 고1, 중3 고1 대상 설명회가 있고요. 저녁에는 요 이제 플랜 B 하스와 관련해 특히 이제 문과 플랜 B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강동 쪽에서 좀 설명해 준비 중이니까요. 요거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YCC 수학학원이죠? 그러니까 YCC 수학과학학원 강동 고덕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질문들 들어오신 것 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ISE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입시에 관해서 무엇이든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는 이과생이 한 10% 정도인 것 같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문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그 하스를 쓰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대 쪽에서 약간 그 컴공이나 왜냐면 지금 이제 이 ISD 쪽에는 컴공 쪽은 없잖아요. 네. 아, 보셨을 때 아니면 이제 약간 뭐 데이터 중심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산공이죠. 산공이나 컴공이나 뭐 이런 쪽 하신 분들 한 친구들은 하스 쪽에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나머지 공대 쪽을 쓰는 친구들은 IS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언더생명과학공은 당연히 선택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과학 선택 정도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생원 생투의 이제 고급이나 뭐 실험 과목까지 보통 들은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안 들을 경우에 상대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화로 하스 면접은 일단 그 1단계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화로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이제 수능 다다음 날 정도 보잖아요, 보통. 그리고 하스 같은 게 일주일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여름방학이라든가 9월, 10월에는 둘 중에 하나만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IS는 조금 개인 차이가 있는 게 영어 제시문이 조금 버거우면 좀 고생스러웠을 때 일단은 그래서 만일에 저는 보통 그냥 저도 같이 수업하거든요. 두 문제 다 풀리면서 그래서 일단 수능 전까지는 그냥 반 하나로 커버가 되는 거. 굳이 뭐 하스랑 국제영만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1단계 발표 나면 하스는 한 이틀 준비해서 저기
하루는 한 이틀 준비해서 잘 마무리해서 가야 되는 거고, 헬스는 그래도 독단면 4일 정도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전에는 이제 하나만 다니고, 그다음에 1차 끝나고는 네, 하루 한 이틀, 혹은 3일, 2, 3일, 그다음에 헬스가 한 3, 4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그렇습니다. 바이오 용암에서 제약적으로 취업은 합니다. 근데 전과는 아마 약학과가 전과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성독행과 신속히 셔틀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걸 다 앱으로 예약을 하는데, 뭐 이전에 이제 지금도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하도 애들이 술 먹고 아침에 수업 들으러 가니까 네, 비닐봉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약간 그런 셔틀이 있습니다. 아, ISE의 경쟁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걸 잘 몰랐다가, 혹은 이제 아예 모르거나, 생각보다 아예 모르시는 분 꽤 있거든요. 아예 모르시거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약간 전사고 애들이 약간 블루오션이었는데, 이게 외대보고 애들은 막 5점대 초중반까지도 갔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지금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근데 점점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취업에 많이 돈다는 거는 우수한 아이들이 이제 화루와 함께 보험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저도 이제 작년에 하루랑 ISE 같이 쓴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스와 IS 6개월 차이는 이걸 단순 비교가 어렵고요. 이과생이 안정으로 하면 하스가 안정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 내신만 놓고 말씀하시면 ISD가 더 낮아요. 이게 오늘 이제 입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진학 관련된 내용이라면 자료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ISE는 일반고 합격 비율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타이트해 보이죠. 일반고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같은 급의 고등학교 쓰게 되면은 이제 하스보다 ISE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A그룹 고등학교 제가 설명해 드리는 A그룹 고등학교가 파스는 저희가 어쨌든 1단계까지만 봐도 4점 안팎은 돼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ISE는 4점 초도 붙거든요. 그럼 이제 ISE 쪽이 좀 더 내신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로 보셔야 돼요. 면접은 하스, ISE 똑같습니다. 네, 같은 문제 풉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6월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ISE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합격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대잖아요. 네, 특별히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설명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UD 특기자 전형은 정확히 얘기하면 UD가 인문이랑 자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문학, 철학, 역사 문제를 영어 지문과 영어 답변으로 풀어야 하고요. 이거 그냥 공개로 주신 거니까 제가 공개로 답할게요. 지방 자사고가 이게 이제 그 어느 급이냐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 제철고나 청운고 3등급이시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뭐 인천 하늘고나 인천 하늘고 전사고구나. 근데 그냥 지방 자사고시면 그냥 지방 자사고 거의 없긴 한데 그러면 3등급으로 힘듭니다. 취업에서 불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오히려 메리트로 작동하는 거. 그냥 물리와 지구과학만 갖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에너지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끊지 못했네. 혹시 또 저는 기다릴게요, 1분만. 다른 질문 더 있으면 주세요.
군의학생 일반고는 1점대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1.89, 1.9까지는 제가 붙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통 저희가 어쨌든 수학, 과학 내신 좋아야 되잖아요. 자기 전체 내신보다 이공계 관련. 근데 여기는 영어 내신도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내신 1.8, 뭐 1.9다. 그러면 네, 수학, 과학, 영어가 다 1점대에 들어와요. 일시 생명 안 했을 때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뭐 생명 안 했을 때 불리할 이유는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안에 세부 전공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업 안 된다는 얘기는 취업 안 된 친구들은 안 된다고 하겠죠. 잘 된 친구 잘 된다고 하는 건 원래 그건 이제 모집 그 표본 집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아이들은 뭐다 로스쿨 가고 뭐 로스쿨이 취업은 아니지만 네, 글로벌 기업 가고 대체로 잘 풀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잘 안 된 친구들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하스라고 해서 취업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생소하시기도 하고 또 잘 아는 분도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히 요거 쪽은 요거를 좀 팔로우업을 해왔으니까요. 어쨌든 중간고사 끝나는 대로 한번 좀 판단해 보셔서 좀 진단 컨설팅이나 개별 컨설팅으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